안녕하십니까. 주리세 채널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개념을 잘 알아야지만 절세 원리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부분은 어떻게 자료를 준비를 하고, 매입 부분은 또 절세의 핵심입니다. 매입 증빙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절세에 도움이 될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부가가치세 얼마가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것도 한번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부가가치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가치를 더한다 라는 겁니다. 가치를 그럼 어떻게 더하느냐? 매입을 해서 물건을 구입해 오죠. 거기에서 매출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물건 구입한 것보단 더 비싸게 팔죠. 그 증가한 부분이 가치가 더해진 부가가치 개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10%를 내는 게 부가가치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매출액을 먼저 모두 집계를 합니다. 자, 매출에 대해서 10%를 먼저 내라. 이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계산 원리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매입한 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10%를 부가세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게 전단계 매입세 공제법이고요. 이거 숫자로 넣어서 이해하면 이렇게 쉽습니다. 1,100원 중에 100원만큼이 부가가치세였는데 550원 중에 50원만큼 매입을 한 거를 빼면은 100원에서 50원 빼면은 50원만큼 세금을 낸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문제는요, 이 50원이라고 하는 매입세금 계산서를 못 받으면 굉장히 세금이 커져버리는 100원만큼 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부가세 절세의 핵심은 매입 자료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받느냐, 이게 바로 부가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부가세 신고서는요, 이렇게 매출에 대해서 파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에 대해서도 증빙별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이런 것들 증빙별로 파악하는 란이 있고, 요 매출에서 매입을 뺀 걸 가지고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출 부분을 조금 더 크게 한번 살펴보면, 매출 부분은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세율 매출, 이런 것들을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자,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세금계산서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세금계산서 발행은요, 일단 누락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매출이 누락이 돼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돈은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아니면 손으로 받아줬는데 수기 세금계산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세무사무소 쪽에 전달이 안 돼서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이런 누락을 피할 수가 있죠.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회사에서 돈을 입금을 받은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는 게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요거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발행도 가능하고 조회도 가능하니까 부가세 자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부분도 한번 조금 더 볼까요? 카드 매출 부분은요, 중요한 게 국세청 자료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카드 매출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카드 매출이 국세청과 다른 경우는 이제 플랫폼 매출,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 플랫폼에 매출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신용카드하고 연동이 안 돼서 자료가 좀 다른 경우가 있고, 배달 매출, 배달 플랫폼별로 자료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 매출처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매출처별로 다 파악을 해야 됩니까? 매출을. 맞습니다. 이거 파악 안 하시면요, 저희 직원들이 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대표님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 매출처별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이 전체 모를 파악하지 않으면 누락이 돼가지고 나중에 세금 추징이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외식업 중에서는 배달 매출이 요즘 대세인데, 배달 매출의 경우에는 카드 매출에 포함이 됩니까? 요거는 또 배달 플랫폼별로 배민이나 쿠팡이나 요기요, 이런 네이버 등의 매출들이 포스랑 연동이 돼가지고 저희 쪽에 자동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결제 시스템별로 넘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기간마다 바뀌더라고요. 전에는 연동이 안 됐다가 이제 새로는 연동이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제대로 좀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현금 매출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현금 매출은 얼마나 신고해야 되나요? 꼭 신고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용 통장에 현금이 입금된 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하고 사업용 통장에다가
또박또박 입금해 놓으신 분들은요, 나중에 나 조사해 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는데요. 현금 영수증은 의무 발행 업종이 있습니다. 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전문직 사업자나 병의원들, 예식장, 장례식장 이런 현금이 많이 있는 업종은 국세청에서 정해놓고 있어요. 특히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뭐 너무 오래돼서 발행해 줄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나중에 발급 안 해줬다고 해가지고 현금 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신고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로 세무조사가 많이 나옵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들은 반드시 발행을 해주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영세 매출 증빙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세라고 하는 거는 수출을 하는 거죠.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10%인데 여기에 대해서 0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영세 매출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이 영세 매출을 했다라는 증빙도 중요하지만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외화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이 같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증빙 자체는 뭐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수출하시는 분들 인보이스나 외국간 거래 계산서나 선적 서류나 아마존 같은데 이렇게 해외에 물건 파시는 분들은 EMS 국제 우편 영수증도 증빙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랑 같이 외화 통장 입금 내역을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외화 입금 명세서를 은행에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특히 1인 콘텐츠 제작의 경우에 소규모로 하시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금이 없지만 직원이 생기고 규모가 커지면 과세사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는요, 해외에서 버는 건 영세고 1인 콘텐츠 제작으로만 하시면 면세입니다. 일정 금액으로는 세금도 안 내요. 그렇지만 규모가 커지면 또 여러분들 협찬도 하게 되고 광고도 하게 되는 것들은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유튜브 사업자들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증빙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하면 여러분들 장비 사는 비용이 꽤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매입 부분에 대한 자료 증빙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매입은요, 부가세 절세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매입 중에 이제 매입 세금 계산서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매입은요, 매입 증빙이 되는 게 있고 매입 증빙이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세금 계산서 부분이요. 세금 계산서는 부가세 공제가 될까요? 예, 대부분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는 어떨까요? 신용카드 어디 있냐면 이렇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부분에 신용카드 매출지원표 칸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의 뒷페이지에 있어요. 이 신용카드 부분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데 항목별로 접대비나 교육비나 이런 걸로 쓰신 부분에 대한 신용카드는 공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부분 있죠. 현금 영수증으로 물건을 구입했다. 이거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데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현금 영수증으로 받는 거는요, 여러분들 주민번호로 하는 현금 영수증은 부가세 공제가 안 돼요. 반드시 사업자 번호로 받은 사업자 지출 증빙으로만 하셔야지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조심하세요. 영수증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 영수증. 일반 영수증은 부가세 공제가 될까요? 자, 어디다 적어야 되죠? 적을 데가 없어요.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요거랑 마찬가지로 거래명세표라고 하는 장기 같은 것도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금을 주고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주고 증빙을 받는데 그게 일반 영수증이라거나 거래명세표라고 하면 부가세 공제가 안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같은 돈을 주고 샀는데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증빙을 받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사업자 번호로 받은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을 받으시면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특히 제조나 외식업 등은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뭐냐면 음식점이나 제조업은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다 내요. 그렇지만 원재료는 농업, 축산업, 원재료를 쓰잖아요. 이거는 부가세가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게 없어요. 면세로 사온 농축수 임산물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자라는 제도가 의제 매입세 공제 제도입니다. 자, 이거를 하려면 어떤 증빙을 받아야 되냐면 면세 사업자들한테 계산서를 받거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 됩니다. 영수증 같은 거 받으시면 돼요. 의제 매입세 공제 금액이 연도별로 조금씩 계속 바뀌긴 하는데 지금 2021년 말까지는 개인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4억 원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서 109분의 9, 109분의 8 정도를 해주고요. 또 이게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2021년 말까지 한 55% 정도로 매출액의 55% 정도까지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해서 자료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해서 공제가 다 차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얼마가 나올지 중간중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대표님들한테 부가가치세가 사실 부담이잖아요. 그거를 얼마나 내야 될지, 내 부가가치세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걸 알려면 먼저 부가율이라는 거를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부가가치율이 뭐냐면 매출에서 매입을 뺀, 원가를 뺀 거에 대해서 증빙이 되는 매입을 뺀 나머지, 그죠? 이게 부가율이에요. 여기에서 인건비는 아직 빠진 게 아니죠. 부가율이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제가 법인에서 부가율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27%가 부가율로 나오죠. 27%에 10%를 세금을 내라 라는 겁니다. 매출액의 3% 정도만 대비를 하시면 세금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쉽게 말해서 1억에 3%면 얼마죠? 한 300만 원. 근데 매월 매출이 1억이다 라고 하면은 3개월 정도면은 한 900만 원 정도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부가율이 높아요. 자, 서비스업은 인건비도 많이 쓰기 때문에 부가율도 높습니다. 이런 업종은 한 38% 부가율이니까 여기에 대한 10%, 한 4% 정도만 미리 저축해 놓으시면 부가가치세 대비를 하시기가 좀 용이하시겠죠? 개인 사업자도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개인 사업자는 도소매가 많으니까 도소매 업종을 한번 보시면 아쉽게도 부가율이 20%가 안 되네요. 자, 여기서 인건비 빠지면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죠.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한 2% 정도를 부가가치세를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식업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 25%가 부가율이고 숙박업이 한 31% 부가율이니까 매출액의 한 3%, 넉넉하게는 4% 정도 준비하시면 소득세까지 아마 준비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부터 잘 제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우리가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현금 매출 부분이 요즘에는 많이 없어서 우리는 매입 쪽에서 제대로 된 증빙을 잘 갖춰놓는 게 여러분들 세금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증빙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자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금 많이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